네. 진대호 배우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보디가드 됐어. 보디가드. 그러면 보디가드님 앉아도 될까요? 아, 또. 네. 어, 2021년에 연말 이즈에 개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그 치유와 소통과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각자의 또 길을 이 영화를 통해서 찾아나가셨을 거라 그 사이에 많은 또 이렇게 변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가끔 이 영화의 어떤 이제 그 메시지나 그런 또 이렇게 대사들이 생각나고 힘을 준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배우님들에게도 이 영화의 출연 그리고 같이 연기를 하셨던 그 시간들이 이후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이제 그 디딤돌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토크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배우님들 도쿄팀 혼자 오셨지만 도쿄팀과 그리고 또 키로시라는 팀으로 나눠서 좀 이분들은 그 영화에서는 영영 만날 길이 없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화의 토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이제 그 12월이 되면은 꼭 이즈의 시간을 빼놓으실 것 같아요. 히로시라 팀은. 네. 열어보실 줄 알고 계셨죠? 진태호 배우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재개봉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수를 얘기했던 진대호입니다. 3주년 참가하셔서 정말 기쁘지만 멋있게 다른 촬영이 있어서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세가 있냐. 근데 저는 첫 참가해서 너무 기쁘고 3주년에 또 재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게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배우님은 예매창 열렸을 때부터 계속 관객분 몇 분이나 오시는지 체크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다른 개봉작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보내주시는 거 알고 좀 또 어떤 기분이셨을지. 그것도 전부 기시마 사람가 오셔서 오겠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드라이버가 저도 팬이지만 팬이었으면 저도 기시마 사람 오고 싶어서 꼭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두 달이 남았다 세 달이 남았다 매진됐다 생각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진짜 3년이 지났지만 이렇게까지 와주신다는 게 엄청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광고도 찍으시고 작품도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이제 그 지면을 나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기쁜 마음, 드라이브 마이카의 배우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생각 주셨을 텐데 옆에 또 안희태 배우님께도 재개봉 소감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인스타에서는 출연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늘 이제 좀 저의 궁금증 리스트에 올라 있는 배우이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고 또 관객분들과 만나셨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또 다시 만나 뵌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1년 만에 이렇게 관객들 앞에 설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작년에 20년 행사 때 그 제작사 대표님께서 3주년을 한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셨었는데 설마 할 줄 몰랐는데 진짜 하게 되니까 신기하고요. 그리고 그 기자님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계정을 제가 계정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개인적인 거를 올리는 거고 그 계정은 그냥 영화 일을 하는 것만 올리려고 생각하고 공적이시고. 그때 어떤 분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영화 일을 요즘에 안 해가지고 데이트가 좀 없었어요. 하는 거예요. 네. 내년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네. 공식의 정도 하나까지 또 소식이 올라오길 기다리면서 사전에 또 계정에서는 좀 헤어스타일 보시면서 좀 힌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산을 굉장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잠깐 그냥 토크
토크를 들려주세요. 예, 제가 한 1년 정도 연극 하나를 제작하고 제가 직접 쓰기도 했고 출연도 했었는데 그게 산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등산을 싫어했는데 그걸 쓰려고 산에 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산에 꽂혀가지고 그다음부터 미친 듯이 산을 하기 시작해서 그 계정에 산에 관한 걸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분의 또 이렇게 재개봉 소감과 또 이렇게 근황 소식을 좀 전했고요.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 일본에서 오신 또 배우님께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드라이브 마이카가 개봉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현장에 오게 되셨는데 지금 좀 어떤 소감이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시마 레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사실 今も私たちの中で色あせることはない作品だなと思っていますし、改めて思い返しても新しい発見がまたあったりして、やっぱりこうすごく深い作品だなって、人生を表している作品だなと思っています。크리스마 리카입니다. 3년 만에 영화를 봐도 아직까지도 저희들 안에서 회색되지 않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는 작품이고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이 영화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살짝 이 영화가 어떻게 지금 드라이브 마이카잖아요. 어떻게 배우님들이 자신의 배우 커리어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팅과 관련한 얘기를 사실 이제 한국 배우님들보다는 좀 더 많이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이르렀을 때 배우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래의 숲 상실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 작품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두 편의 영화에 이렇게 필모그래피 안에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배우는 흔치 않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까지 오는 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캐스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自分でもちょっと驚いていて、ドライブ・マイ・カーのお話いただいたときはまた村上春樹さんの作品が来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ですし、2作目があるなんて夢にも思って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んなチャンスはないですし、でも村上春樹さんの作品に出るっていうことはとてもプレッシャーにもなりましたので、とても嬉しい気持ちとすごくプレッシャー緊張がありましたね。 일단 스스로도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원작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드라이브 마이카에 제안이 왔을 때 저도 이렇게 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출연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또 이런 기회이기도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이라는 것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과 압박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작품 안에서 저는 가장 실체가 잡히지 않는 연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 속에서 소설 속에서 나온 인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역할이 오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 보시면서 이제 중간에 사라지면서 할 말을 다 끝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 그
그 안에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의 세 편의 단편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은 거의 이제 그 소설 안에서는 주인공에 의해서 기술되거나 아니면 관찰되는 그 시선 안에서 머물렀다면 이 작품 안에서는 배우가 완벽하게 그 인물을 되살렸고 자기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연기를 하셨어야 할 텐데 그때 좀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배우에게 접근을 하셨는지 네, 그 부분을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こうしてほしいっていうことは浜口監督は言わないんですけど、撮影前にたくさん本読みとリハーサルを重ねてきて、浜口監督が、音という人の、人物を、原作にはない、そして脚本には書かれていないことを書いてきてくれたんです。まあプロフィールですね。家福と音に何があったのかっていう子供を亡くしたその直後に何があったかっていうことを書いてきてくれましたし、あと音について、インタビューしているっていうテキストがありまして、音がこういうふうに答えているっていうものがあって、それが渡されたので、それを音として、私はそれを読んで自分の中に落とし込み、自分と共通するものを探していくっていう感じだったので、浜口監督は絶対こういう人ですし、音はこういう人ですっていうことは言われなかったので、自分で探していくって感じです。 하마구치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몇 번씩 대본 리딩 연습을 반복하고 리허설을 했고요. 또 하마구치 감독님께서 오토라는 인물에 대해 원작에는 없는, 그전에는 또 없는 오토라는 인물에 대한 약간 프로필 비슷한 것을 건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오크와 오토 사이에 또 아이를 잃는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서 오토를 또 인터뷰하는 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토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건네받았고, 오토로서 자기 자신 스스로 오토로서 오토와 키리시마 배우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오토라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마구치 감독님이 지시해줬다기보다는 찾게끔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시나리오 외에 어떤 페이퍼 같은 걸 주셨다는 얘기를 들려요. 또 감독님들이 연출 디렉팅을 할 때 좀 흔히 안 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페이퍼가 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살짝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절이 제일 인상 깊으셨을지 그 부분에서. そうですね。浮気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っていう質問があって、それは音として答えでそこに書かれてたんですけど、浮気したことがありますっていうふうに答えてました。それで音はそれを家福に言うつもりはないと。そして他の人をちゃんとその浮気相手のことをきちんと遊びではなくきちんと愛していたというふうに答えていましたね。 흥미로웠던 부분이요. 바람을 피우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오토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로서 저 대답을 했는데요. 오토로서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오토는 가오크에게 그 사실을 알릴 생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핀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냥 가벼운 파트너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감정으로 접했다라는 대답을. 네. 사실 오토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의 좀 잡히기 힘든,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는 그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확실히 그 배우님께 그런 편지 레터를 주는 것과 다른 배우님들께는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디렉팅에 있어서. 근데 저는 예전에 안희태 배우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나는데 일본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을 좀 차별해서 사실 일본 배우들에게 뭘 많이 준다 그거를 들었다는 얘기. 네, 그 기억이 얼핏 지금 배우님의 답변으로 생각이 나는데 혹시 뭐 페이퍼 같은 거 주신 거 좀 없으셨나요? 두 분께는 좀 어떤 디렉팅을 하셨을지. 제가 듣기로 그 일본과 한국을 찾아가시지 않고 네. 주연 배우들의 일만하지만 페이퍼가 됐나요? 어떤 거의 책자에 가까운 뭔가를 받았다고.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받았어요. 26가지나 16가지 질문. 근데 거기에 질문들이 방금 그 피디님하고 말씀하신 바람을 피운 적이 있으니까 그런 류의 질문들이 16가지 있었는데 그냥 간단히 대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우님들께는 질문만 주고 답변이 이제 처음 하는데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주요 배우들에게는 감독님이 질문과 답변까지 다 주셨고 배우님들에게는 또 이제 그 스스로 체험하면서 역할을 좀 찾아가시는 그런 방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배우님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시간 좀 내줘 할 말이 있어라고 했는데 끝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으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오토라면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그 부분도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は浜口監督と最初の方に、音がこれ最後何を言おうとしたんですかねって普通に聞いてしまって、浜口監督は僕にも分かりませんと答えたので、そこから自分で考え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きっと浜口監督の中には浜口監督の、答え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私はそれは聞いてはいけないことなんだって思って、私が音という人を考えた時に私の中に、これを最後伝えたかったなっていうことが出てきたんですけど、これを私が言ってしまうと、あ、そうなんだって見てる人が思ってしまうので難しいですね。答えることがとても難しいんですけど、これは私なりの解釈になります。 하마치 감독님께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오토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마치 감독님께서 저도 모르죠 라는 대답을 요정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물어봐서 안 되는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분명히 하마치 감독님 안에는 하마치 감독님만의 대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또 저만의 생각을 내야 돼.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대답을 찾아냈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실까봐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일단 제 안에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네. 대답은 정해졌지만 저희한테는 얘기를 네. 아마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아마 이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두 관계 안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서운함 내지는 누가 누구에게 더 잘못을 했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토시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오토도 굉장한 시간 동안 아이를 잃고 나서부터 자기의 마음에 대한 자책감을 남편에게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오토를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오토의
작가의 마음, 그 페이퍼를 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그 오토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노코에 대한 마음. 네네. 아이들이 네, 이 영화의 후반부가는 그 오토가 갖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책감으로 채워져 있는데 오토도 많은 자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가노코에 대해서. そうですね、きっと、責める気持ちがあるからあの流れになっているような気もするんですよね。子供の、なんか帰ってきた後に、その家族と夫のシーンがありますけど、それで、休めるだけの話をしたり、すると思ってたら、そこで、どうしてあの話を始めたのかっていうのは、きっと音の中で、後悔だったり、理解してほしかった気持ちだとか、そういうものがあったからあの流れになっているし、これもここまで言っていいの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だからあの夫婦関係になっていったと思うんですね。なんか音っていうとやっぱりちょっと一回壊れている人だと思うんです。傷ついて母親が子供を失った傷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計り知れないと痛みを伴う言葉では表すことは難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 그런 책망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아보면 3주기 정도 추모를 하는 시인이 있어요. 추모 후에 뭔가 돌아오는 시인이 있고 칠성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 오토라는 인물 안에 후회나 이런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토라는 인물은 분명히 한번 망가져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은 상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고 네. 사실 이제 오토의 부재로 인해서 그 오토의 부재가 없었다면 히로시마라는 공간이 아예 이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토의 부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히로시마로 가게 되고 그 안에서 그 배우님들에게 주신 것처럼 가만을 찾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윤수 부부의 그 식사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혜영 배우님이 거기서 굉장한 활약을 하시죠. 그 언어를 여러 개를 쓰시면서 그 장면이 그 상실을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걸 이제 그 겉으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극복하지 못한 부부가 놓여 있었다면 그 히로시마에서는 아이 유산의 어떤 그런 아픔을 겪고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길을 찾는 부부가 있는데 그 장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식사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그리고 그 장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시기 위해서 촬영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분에서 거의 마지막 촬영이었을 때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 첫날에 너무 긴장해서 통편집이 되더라고요. 이시마상이랑 합성하면서 뭐든지 시키세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장면이 있어서 그게 통편집이 되더라고요. 역시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적응이 됐을 무렵에 식사장을 찍었는데 주변 스태프들한테 이 영화가 굉장히 핫한 장면이고 감독님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고 좀 사랑스러운 장면인데 연상 대연씨 어떠세요? 이런 걸 몇 번 들어가지고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해버렸어요. 긴장해버렸고 저도 뭔가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14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히로시마 연극제에서 그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12일간의 어떤 그 과정 안에서 참여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배우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배우님의 목소리가 마치 영화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저는 아까 이렇게 딱 이렇게 발언을 할 때부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배우님 원래 목소리를 거의 이제 좀 영화 속에서도 90% 정도는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독님이 말하는 정말 기계적으로 그 로봇처럼 말하는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나고 내가 마치 그 배우가 아니라 그 역할이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걸 표본을 보여주는 연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반야 아저씨의 그 대사를 계속 이제 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남편을 위해서 계속 읽어주는데 그 장면 연기할 때 배우님은 어떻게 그 경험을 하셨을지 실제로 그 장면 그 대사를 계속 하고 나서에 혹시 연기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연기를 할 때랑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ワーネおじさんを吹き込んだ時は、本当にいきなり来たんですね、その瞬間が。あまりじっくりお芝居のことを考える間もないまま録音が始まって、私もあれこれ考えてる演技プランが全くないまま始まって、逆にその淡々と読んでほしい、ここはちょっとっていうことぐらいしかあまり言われずに、私はあまりここで感情を乗せたりだとか、ちょっとこう声を変えたりっていうのはしない方がいいんだなと思って、とにかくこう格の演技の練習を邪魔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あまり私が抑揚をつけてはいけないので、きっとそういうふうにこの夫婦がやってき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だけしか、考えずに録音したと思います。 사실 그 녹음을 하게 돼 갑작스럽게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별로 연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이 녹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기 플레이 같은 거는 완전히 없이 그 녹음 장면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담담하게 읽어라 아니면 강약에 대해서만 말씀해주고 최대한 감정을 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목소리나 억양 변화는 일단은 배제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옥 후의 연기 연습에 이 오토의 목소리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 너무나 억양을 실게 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계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녹음하고 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계속 이제 굉장히 그 모노톤의 그 대사를 반복을 하면서 혹시 이제 그 영화에서 감독님이 그 연출자가 말하는 것 같은 변화를 혹시 배우님도 겪으셨을까? 네. 대본 리딩 연습만 계속 한 것에서 변화한 네. 건지 아니면 또 낭독을 한 이유가 네, 낭독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의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大きな変化はあまり、そこまではなかったとは思います。そうですね。もう音という人がもうかなり、リハーサルと本読みの中で私の中で、なんとなくできていて、だけれども 100%
완성이 되었지만 100%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오쿠와 함께 미시마 교수가 연기를 할 때 그 생리를 시너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고 그때의 변화를 제일 보시고요. 녹음에서는 크게 변화는 못 느꼈지만 그때 호흡을 맞추면서 변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 다카츠키와 좀 상반되는 그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 민세 배우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굉장히 지금 말하는 그 연기의 방법론을 착실하게 그 역할로서도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연극의 장면을 연습할 때도 그 장면이 굉장히 모범생다운 배우로서 굉장히 그 부분을 착실하게 감독님의 연출론을 따르고 있는 배우로 나오는데 실제로 좀 배우님의 연기에 있어서 그런 장면을 연습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일단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홍경이 대본 리딩 할 때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항상 대현이랑 저랑 항상 이제 그 리딩이 끝나면 서로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대현이 항상 너는 상대의 종을 울렸니? 그게 감독님께서 내 목소리를 낼 때 내가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소리 자체로 인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상대의 단전 쪽에 작은 종이 달려있는데 그 종을 내 소리로 울린다고 상상하면서 발화하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우리의 미스터리였어요. 오늘 나는 종을 울렸으니까. 혹시 메이카 배우님도 들으셨는지 저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ありますごめんなさい、いろんなことをちょっと忘れているので、今話しながら思い出していることもあるので、すいません。皆さんがきっと今日見てるから私も見ておきまよ。 그래서 그 리딩을 하면서 종을 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本読みをしながら鳴らした気持ちになったことありますか？なかなかその余裕がなかった。홍영도 듣기. 余裕あった。 저희는 있었어요. 저희는 여유가 격리돼 없어서 있었고. 네. 격리돼 있어. 아니 그걸 생각할 여유가 있었지. その 격리돼 余裕 있었어요. はあったコロナの時期に。私はその鐘を鳴らすまでなかなか余裕がなくて、そこまでたくさん時間もなかったし、それでもっという人を知ることもいっぱいだったし、とにかくプレッシャーがすごくいっぱいあって、鐘を鳴らしてこようっていう余裕がなかなか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 저는 종을 울릴 여유는 없었으니까 시간도 촉박하기도 했고요. 오토라는 임무를 하는 것에 집중하기 바빴기 때문에 종을 울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종을 이렇게 느낌을 받으신 배우님은 신영 배우님은鐘を鳴らした方もいらっしゃ전혀るんですかね？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 혼자 엄청 추구해서 사실 박유리 배우도 그렇고 휘리 배우도 그렇고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제가 맨날 찾아가서 누구 오늘 울리냐 맨날 제가 물어보는 적이 없고 鳴らしたっていつも 저는 が聞く方 오늘 울렸다 뭔가 잘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고 촬영이 다 끝나고 撮影が全部終 그 わって 홋카이도 촬영도 다 끝나고 제가 중국으로 편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봤을 때 監督に聞いたんですね。 종 올린 적이 있습니까? 鳴 제가 らしたことあります 올린 배우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본인밖에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저희 그 얘기하는 동안 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관객분들의 질문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카 배우님 실제로 알게 되어 반갑다고 하셨고요. 가네 아저씨 연극에 만약 출연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질문이 있었어요. 出演するとしたらどの役を演じたい？ 소녀이나
네. 이거 지정 배우님이 이러셔가지고 네. 약간 마주 못해 대답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그럼 네 소리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쿠가 연기자들에게 감정을 빼고 또박또박 읽으라고 요청한 것처럼 실제 이 영화를 연기한 배우들도 감정을 절제하고 응축해서 연기하는 게 느껴지던데 혹시 감독님에게 연기 분위기에 대해 어떤 디렉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감독님 계속 모르시고 배우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디렉팅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배우 중에? 네.そうですね、浜口監督ってすごくこう演出をとても積極的にするっていうよりかは俳優からその場で出てくるものを見守ってくれるっていう、ディレクター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演出だと思うんですけど、あとこう細かなニュアンスとかそういうところだけチェックしてくれるんですけど、基本たくさんリハーサルもこのように重ねてきているので、すごく信頼してもらっていますし、こちらも信頼しているので、すごく静かに見守ってくれて、時がちょっとどういうふうな感じになるのかとか、そういう感じですね。とてもその場でクリエイティブを大事にしてくれるっていう感じだと思います。 하마구치 감독의 연출을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배우로부터 이렇게 끌어내서 그걸 지켜봐주는 그런 디렉팅을 하시는 감독이셨고요. 연출에 있어서 뭐 세세한 뉘앙스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긴 했지만 리허설이나 리딩을 대본들이 반복하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많이 쌓아나가는 중점을 뒀고요. 조용히 배우들을 바라봐주시는 감독님이셨고 그 순간순간 그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런 디렉팅을 해주셨어요. 네, 아마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연기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기억나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배우님들 각자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트 배우님 먼저. 연기하기 힘든 거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실제 그 아니테가 히로시마에서 연극을 하는데 참여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연기해달라고만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한번 제가 그 바니 아저씨 대사를 시연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타카츠키랑 자니스가 늦었을 때 네. 그때 제가 되게 격한 연기를 또 하셨었죠. 제가요?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대사가 제일 긴 장면이었는데 그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공간이 그 연습실이 한 이 정도 됐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작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혼자서 대사를 해야 되니까 촬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저도 그 배우님이 그 처음에 긴장해서 잘리는 것처럼 저도 그걸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대사가 기억도 안 나고 중간중간 그랬더니 감독님이 갑자기 저한테 슬쩍 오셔서 이태씨 리딩할 때 목소리가 참 좋아하는데 지금 왜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갑자기 제가 뭐 배우로서 어떤 거를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목소리? 내 목소리가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때 목소리만 딱 신경 쓰니까 긴장이 좀 풀리면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독님이 배우를 다루는 기술이 되게 탁월하다. 칭찬과 칭찬도 끌어내는. 디렉팅을 하시죠. 네. 진대현 배우님. 네, 저는 제일 현장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었고 제일 힘들었던 건 긴장이죠. 저는 연극만 치는 데다가 보조 출연도 드라마나 영화를 뭐 한동안 한 적은 있지만 영화 데뷔가 사실 드라이브 마이카였고 미시마 배우님의 엄청난 팬이
자존심 그 자신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이해해 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었고 이 감독님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었고 지금 한번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보다 저는 진짜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후회되지만 사실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고 제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어요. 3년 만에 자기의 싸움으로 또다시 출연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죠. 네. 박수 한번. 키리시마 레이카 배우님의 답변이 또 기대되는데요. 정말 시청자분들이 私ももうちょっとうまくやれたのにって。 저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私全部難しかったので、一番難しかったのは私車の運転が本当に苦手で、サーブは本当に古い車で、車のこの運転の練習をグランプリ前に一回練習したんですけど、本当に怖くてこれを運転しながらセリフを言うのかっていうのが本当にどうしようって思ってましたけど、まあ撮影の時は敬語してくれていたので、本当に西島さんを殺さなくてよかったんですけど저는 모든 부분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 운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서브라는 차가 굉장히 낡은 차이기도 하고 운전 연습을 크리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 차에 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했는데 실제 촬영할 때는 견인을 해주셔가지고 이시지마 배우님을 이렇게 해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실제 그 차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시고 이름 오토지만 오토 아니잖아요. 그 장면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역할 하시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경질적인 어떤 그 내면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체중 조절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액션씬을 찍어야 되는 그 오프닝 씬의 그 배드씬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역할이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이 크랭크인 하늘에 지금 장면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감이셨는지. そうですね、オープニングはクランクインの日に、撮りました。そうですね、体重制限というか、音という人は決して健康的に見えない人だと思うので、どこかこう、つかみどころのない女性なので、そういうふうに見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私なりに、体型をちょっと、クランクイン前には整えたりっていうことはしました。 그 오프닝 장면은 크랭크인 하는 날 바로 찍은 장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체중 제한이라고 할까요? 체중에 관련된 부분은 오토라는 인물이 별로 그렇게 건강한 인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제 나름대로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인물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촬영 전에 어느 정도 이런 체형 같은 거는 정비를 해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실제 촬영하실 때 연극을 그 통으로 다 연기하셨냐고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아니들 다리 조금 들어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하셨는지. 아니요, 그 통으로 연기하지 않았고 연극 대본이 있긴 했어요. 그 여러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같은 대본을 받긴 했는데 그냥 영화에 나온 촬영이 필요한 장면만 실제로 촬영을 했어요. 더불어서 대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요. 그 언어들이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 이런 쓰여 있는지 예를 들면 한국어 대사 부분 쓰여 있었는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일단 이 영화의 대본이 이제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영화 대본을 놓고 온 적도 있었고 그 연극 대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넘기는 거고 이렇게 뭐 일본어, 영어, 한국어, 영어는 없었죠? 한국어구나. 균형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영어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영어, 그러니까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네, 그렇게 이렇게 섹션이 나뉘어서 이걸 보면은 같은 장면인 거죠. 같은 대사가 여러 언어로. 네. 또 약간 이 인물들의 미래를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사키와 윤수 유나가 좀 어떤 사이가 됐을까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지한 배우님이 한번 추측을 해주시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장면을 감독님이 연습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저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유나한테 고백하는 장면 오디션 때 서로 장면에서 보여달라 해서 그 장면을 연습해서 오디션 때 감독님이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히로시마에서 제 상사로 나왔던 유준하 상 이 연극제가 끝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감독님이 써오셨더라고요. 그거를 리딩을 하고 시간을 좀 외워서 한번 연기해서 보여달라 라고 하셔서 그 장면을 연습을 했었는데 저도 그냥 이 영화제가 그 연극제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미사키가 마지막에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장면 엄청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제가 권유해서 같이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미사키한테 일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있다고 통보가 많이 나왔었고 저도 제가 정말 윤수라면 같이 하자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윤수라면 역할도 프로듀서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도 하나, 드마카 제외하고 혹시 관객으로서 하마우치 감독의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지 배우분들께 여쭤보셨다고 하셨는데 하마우치 감독님의 영화 중에 각자 어떤 작품 드마카는 제외하는もうすごく翻弄されているというか、2人の男に全力で恋するあの役がとても魅力的だなと思います。ああいう役をやったことがないので、逆にいつも男が振り回してる役が多いから。 아사코가 두 명의 남자와 정말 진한 사랑을 하고 정말 매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냥 남자를 꼬시면 그런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사코 역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배우님들도 감독님의 영화를 해석하시는 사실 해석이랄까 저는 사실 감독님 영화 전부 다 저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드리블을 찾아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드리블을 쓴 사람도 이게 맞다고 정말 감독님도 이렇게 해석하기 이분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항상 하면서 영화를 보는데 그냥 저는 해피아워에서 진짜 좋아하는 데가 있어서 그냥 해피아워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작가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거나 강조해서 읽지 않아도 그 문장 자체로 분명히 전달이 된다. 저는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저렇게도 전달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을 써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 대사를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해피아워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이 해피아워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고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뭔가 감독님 영화 보면은 진짜 인상에 엄청 깊게 남는 장면이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상에 남는 그 장르가 너무 달라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시 보고 싶은 건 아사코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러시지? 이랬는데 영화 끝나자마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리뷰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리뷰를.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영화조차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어서 하마터면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감독님 지금 작품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새로운 리스트들이 어차피 저희도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키리스나 배우님께 주신 건데 아마 세 배우님 모두에게 한 말씀씩 들어봐 주실 것 같습니다. 직접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을 하셨고요. 하마구치 감독님만의 독특한 연기 연출론이 다른 영화를 찍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좀 배우님들께 또 어떤 좀 영향을 줬는지 이 작품이 3년이 됐는데 배우님들께 어떤 또 영향을 남겼을지 그 얘기를 마지막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きっと影響は受けてい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それをそのまま、他の作品に同じようなことをしようっていうのはないんですね。逆にしては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逆に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の濱口監督の演出と出会ってそこで学んだことっていうのは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その中で生まれるものは大切にしようっていう他の現場でも使えることなんですけど、例えば抑揚をつけすぎないとか、それをそのまま他の作品に使うことはその場で合わせ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だからすごく映画に対する価値観っていうのは大きく変わりました。 분명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마구치 감독님하고 그대로 다른 작품에 적용을 하지 않는 주의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드라이브 마이카의 하마구치 감독의 연출을 통해서 분명 배운 것이 많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을 때 생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나 경우들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것은 다른 데서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억양을 줄여라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 대한 가치관 자체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대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만 해왔던 사람인데 방송에 영화를 연극하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거리를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소리는 정말 듣지 말자는 마음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그래서 너무 힘들면서 연기하다가 혼난 적이 많은데 모든 걸 약속해서 무대에 올리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처음 이 현장이 저는 엄청 무서웠어. 감독이 어떤 준비도 필요 없고 어떤 분석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읽고 현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느끼게 하면 된다는 점. 그렇게 연기의 감독의 은사를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도 기시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연습 없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최대한 상대방에 집중해보자. 저 혼자 아무리 준비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 그 연기는 좋은 연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전 정말 좋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배우님 근데 질문 이거 짧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라이 그거 혹시 애들이 보시지? 감독님 시키셨습니다. 오라이 그리고 어디 한국어를 이상적으로 들으셨나요? 네, 오라이 괜히 틀렸습니다. 오라이 일본 아닌가요? 온라인 그게 이쁘잖아. 온라인 스카이워크 이건데 네. 아, 네.
감독님의 방식이 되게 スタイルが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한테만 그리고 상대한테만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仕方だと 사용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뭐 3시간이나 映画が3時 되고 間 좀 보기에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보다가 좀 좋은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에 그 키시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만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이 있게 본질만 밀고 나가고 다른 기교는 다 버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통한다는 게 이걸로 상을 받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로 가고 네. 그 이렇게 좋아하는 관객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저한테도 되게 가치관의 변화를 갖다 주고 엄청난 위로와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이 영화는 진짜 뭐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시간을 그 매해 투자하고 계시지만 지름길로 가지 않고서 시간을 들여서 그 모든 장면들을 흡수를 해야지 그 끝에 오는 위로와 그런 그 어떤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 말고도 내일도 토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배우님께 그 관객들과 나눈 소감 말씀, 내일 또 이제 오실 텐데 또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とても皆さんとお会いすることを本当に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ので、お会い今日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皆さんが、これを初めて見た方もいらっしゃるのか、何回か見て、見たことがある方もいらっしゃるのか、すごく感想がドキドキするんですけど、この作品をこれからも、愛していってくれたら本当に嬉しい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기대했고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몇 번이나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감상이 정말 이렇게 두근거리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영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배우님만 티셔츠가 없어요. T シャツをいただいて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 있습니다. 저는 없어요. 네, 지금 혹시 추천해주신 분은 선물 네, 진혜영 배우님. 네, 3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이렇게 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덕분에 この映画の 먹고 살고 있다고 해서 과언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희가 3년 지급을 할 수 있는 거고 와주시니까 기시마 배우들을 부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오셨는데 관객이 많이 안 와서 자주 안 보시겠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영화 덕분에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작품 그런 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아마 무조건 뭐 그냥 드라이브 마이크를 보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텐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저도 행식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되게 증명하시려고 저에게 말해주시는 거 증명하고 싶은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40대 감독님 모시고 싶습니다. 와, 저는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모더레이터 하시죠. 네, 지금 화장되실 텐데. 되게 많이 이제 보면 계속 보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제 취향이 약간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드라이마이카는 제게 있어서도 되게 인생 영화예요. 처음에 대본을 받아봤을 때는 와 이게 영화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 실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완전히 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나도 의미 있고 출연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관객 입장에서
네. 이런 거 봤어요.